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하지 마세요. 대만 동북부 지룽시 상공에 비행기 한 대가 나타났다.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중단거리 노선용으로 널리 사용하는 보잉 737 여객기였다. 지룽 상공을 지나 타오이안 국제공항으로 향할 것 같았던 이 비행기는 대만 해안선을 따라 그대로 서남 방향으로 날며 신주, 타이중, 타이난 상공을 통과하며 대남 서남 해안으로 빠져나왔다. 그런데 이 여객기가 대만 서남 해안을 통과할 무렵 중국 부젠성 취안저우 인근 상공에 다수의 전투기가 나타나 여객기에 빠르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만도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여객기에 중국이 왜 전투기까지 띄우며 발끈했을까? 여객기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여객기는 세계 각국에서 중단거리 노선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각국 보잉 737-700 기종이다. 문제는 항공기의 소속이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하지 마세요. 비행 당시 CNV7642라는 호출명을 사용했던 이 기체의 등록번호는 16만 9036이며 등록번호로 추적한 소유주는 미 해군이었다. 미 해군 물류지원 비행단 이하 제59 비행대 소속 C-42 수송기다. 대통령 수송기로 활용된 그 기종이다. 9일 아침 미 해군 소속 군용기가 대만 영공을 무려 1시간 넘게 비행한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최근 대만은 미국과 급속히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아직 정식 외교 관계가 수립된 상태는 아니다. 당연히 동맹 관계도 아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군용기가 대만 영공에 진입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데 미 군용기가 대만 영공에, 그것도 VIP 수송기가 대만 영공에 진입한 것이다. 이 기체는 한국 시각으로 9일 오전 08시 30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약 1시간 30분 뒤 대만 영공에 진입했다. 오후 1시쯤 베트남 영공을 통과해 캄보디아 상공에서 선회했다. 그 뒤 다시 기술을 돌려 필리핀으로 향한 뒤 마닐라 상공을 관통해 구암으로 갔다. 약 11시간에 걸친 비행이었다. 9일 하루 동안 C-42가 보여준 항로는 전형적인 대중국 무력 시위였다. 이 수송기는 대만 영공을 가로질러 갔고 남중국해 분쟁 수역인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군도도 지났다. 군용기의 영공 통과는 사전 협의 사항이므로 미국은 이번 비행 이전에 대만,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당국의 군용기 영공 진입을 사전에 통보하고 승인받았을 것이다. 즉, 이번 비행은 미국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만과 남중국해 인접 국가들과의 사전 협의 후에 벌인 의도적 무력 시위란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 해나 대만 해협에 주로 전략 폭격기나 이지스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만을 비롯해 남중국해 주요국을 순방한 것은 여객기를 개조한 수송기였다. 11시간에 달하는 제공시간과 8,000km가 넘는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이 수송기는 연료를 가득 싣고 화물 대신 최소한의 인원만 싣고 비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즉, 화물 수송보다는 요인 수송 임무였고 남중국해 분쟁 해역을 크게 한 바퀴 도는 항로를 취했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번 비행은 고위급 장교의 현지 시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그렇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하지 마세요. 이는 일종의 전선 시찰로 미군이 대만의 협은 물론 남중국해 분쟁 지역을 작전 지역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증은 수송기가 대만 인근에 나타난 직후 중국과 대만이 취한 행동으로 더 굳어진다. 중국은 최근 괌에서 발진한 미군 B-1B 폭격기 편대가 광둥성 해안 20km까지 2차례 이상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달랐다. 중국은 최소 1개 편대 이상의 전투기, 그것도 자국이 보유한 전투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종 가운데 하나인 수-30을 긴급 출격시켰다.
미 해군 C-40A 수송기가 대만 영공을 통과하던 바로 그 시점에 중국은 수-30 전투기들을 다수 출격시켜 대만 남서쪽으로 보냈다. 대만 남서 해역에서 이 전투기들을 대만 공군 F-16 전투기가 가로막았다는 것이 대만 국방부의 설명이다. 대만 군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중국 전투기들은 지난 2001년 하이난다오에서 미 해군 정찰기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군 수송기를 위협하기 위해 수송기가 비행 중이던 남서부 해역 방향으로 날아왔다. 중국이 전투기를 발전시킨 곳은 푸젠성 링더시 푸젠샤먼 비행장이다. 이 비행장은 인민해방군의 정규 공군기지는 아니지만 대만 침공을 위한 전진기지로 남부 전구 및 동부 전구 각 비행사단의 전투기들이 전진 배치돼 있다. 대만 해안선과는 약 230km 떨어져 있다. 이 기지엔 제-20과 수-30MKK 두 가지 기종이 배치되어 있다. 이번에 동원된 기종은 장거리 비행이 용이한 대형 기체인 수-30MKK였다. 이 전투기는 중국산이 아닌 러시아제 기체였다. 레이더 성능이나 기동성, 무장 능력 면에서 중국 공군 최고의 전투기로 꼽히는 기종이다. 중국 수-30MKK 전투기들은 기지에서 이륙해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군기를 추격하다가 급기야는 중국과 대만의 잠정적인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는 해협중간선을 넘었다. 해협중간선을 넘는 것은 최근 중국의 무력 시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인데 중국 전투기들은 대만과의 마찰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중간선을 넘어 미군 전투기를 향해 날아갔다. 대만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단 복제하지 마세요. 대만은 공영 주파수로 중국 전투기 편대에게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한편 대만 해협 일대를 방어하는 최정예 부대인 자위공군기지 주둔 F-16V 전투기 편대에 긴급 출격 명령을 내렸다. 대만이 올해 초부터 작전에 배치한 F-16V는 대만이 자랑하는 기체다. 기존의 F-16AB 전투기를 미국에서 개량한 기체로 최신 AESA 레이더와 고성능 전자 장비를 만재한 현존 최강의 F-16으로 평가된다. 대만은 레이더 탐지거리와 무장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의 수-30MKK 전투기를 압도하는 이 전투기를 보내 중국 전투기 편대 차단에 나섰다. 대만 F-16의 전투기들은 해협 중간선을 넘어온 중국 전투기들에게 경고 방송을 보내는 한편 이들의 진로를 막아섰다. 근접 공중전 능력은 수-30MKK도 우수하지만 대만 전투기들은 헬멧에 연동돼 조종사가 보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최신형 AIM-9X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었고 조기 경보기와 지대공 미사일 등 지원 전력도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 결국 중국 전투기들은 미군 수송기 추격을 포기하고 기술을 돌려 들어가야 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모종의 임무를 띈 미 해군 C-42가 미국 대만 국교 단절 이후 처음으로 대만 영공에 진입해 남중국해 분쟁 해역을 시차라듯 선회했고 이 항공기를 인지한 중국이 즉각 수-30MKK 전투기를 보내 퇴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대만 공군 F-16의 전투기들이 중국 전투기를 차단하고 미군 수송기를 보호했다. 이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대만 공군은 미군 수송기를 보호하며 사실상 연합작전을 한 것이다. 이는 중국 관영 매체 반응에서 사실임이 증명됐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11일 논평을 내고 미군 수송기의 이례적 비행은 미군과 대만 분리주의 세력의 결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출격한 것은 이러한 미국과 대만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경고이면서 인민해방군의 전시 대비 태세가 확고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 수송기 비행은 미군과 대만 군이 본격적으로 연합작전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실제로 미국은 대만 해군 모든 함정의 7함대와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 링크 16 네트워크를 설치해주고 있다. 대만 공군과도 통신망을 구축 중이다. 대만은 이제 미군이 지키고 있다.